그 재정준칙 문제 왜 이렇게 좀 준비도 덜 된 상태에서 국감 직전에 무리하게 발표를 해서 이렇게 논란을 자초하십니까? 의원님 지금 준비가 부족하다는데 저 기재부로서는 아주 특별히 치열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국감 직전에 발표한 어떤 좀 이유가 좀 있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가 올해 여러 가지 코로나 위기 대응하면서 국가 채무 문제가 크게 쟁점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정기국회 때.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8월 말까지 같이 제시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하다 보니까 워낙 해외 사례 조사가 늦어지고 더 추가적으로 검토하면서 제가 9월 말 10월 초가 된 셈이 됐습니다. 급하지도 않고 또 시행 시기도 지금 2025년부터로 돼 있고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국감 직전에 이렇게 발표한 이유가 뭘까? 사실 그게 더 좀 궁금해지는데요. 아무튼 그렇고요. 재정진축 문제로 그냥 국감장이 그냥 온통 이것으로 그냥 다 시작해서 이걸로 끝나게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다른 질의 못하고 이 재정준칙 관련된 질의를 몇 가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좀 재정준칙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한 것들을 보면은 첫 번째 아까 이 재정준칙을 세계 각국에 도입하게 됐던 동기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이제 경제 공동체 형성하거나 이걸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국가 간의 룰, 견제 장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도입된 재정 준칙들이 특히 글로벌 금융 위기에는 이렇게 지키는 나라가 거의 없다. 거의 안 지켜진다. 이 효용성의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 재정 준칙을 도입해서 신속한 위기 대응을 어렵게 한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장기 침체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오히려 국가 채무를 증가시키고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좀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굉장히 불확실성 시대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사실 좀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게 논의가 돼도 이게 논의가 제대로 될까 말까 하는 판국에 전혀 좀 준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논의하는 시기도 좀 부적절하다. 이런 좀 지적들이 쭉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국가재정법 7조 2항 4호의 4에 따르면은 세입, 세외 수입, 기금 수입 등 재정 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기재부가. 그런데 최근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은 재정 수입 중에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은 단순 연도별 총량만 제시하고 산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재부 전망치와 실적치는 크게는 20조 원에서 적게는 3조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국가가 발표하는 통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재정 수지는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그중 재정 수입에 대해 정확한 근거 없이 전망을 발표한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특히 기재부의 재정준칙 도입 근거가 향후 재정 적자 수지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기재부 평가에 상당한 의문도 제기가 됩니다. 정확한 근거 없이 어떻게 통계를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지 사실 이거부터가 먼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부총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자신은 없으시죠? 그리고 여기저기 좀 추계하는 정도가 너무 차이들이 많이 나요. 틀립니다. 아울러서 기재부는 이미 중앙관세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일종의 재정준칙인 그 페이고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지금 중앙부처들 간에 지금 현재 제도가 있죠. 그렇게 해서 부처의 중장기 계획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이번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은 총 99개 중장기 계획 중에서 무려 95개가 재정 관련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발견됐다. 이렇게 돼 있고요. 반 이상이 재정 지출 소요를 추계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기재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부처에 보완 또는 수정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나서 기재부의 재정 통제 및 관리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기관들의 재정 준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 통제조차가 제대로 지금 현재 있는 제도조차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제대로 통제가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국가 전체의 재정을 관리하는 재정 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덥석
내 던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왜 이걸 무리하게 이렇게 국감 직전에 던졌을까? 혹시 이렇게 해서 재정준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예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고 기재부의 이제 예산권을 좀 강화시켜 보겠다라는 혹시 이런 취지의 오해를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재정 준칙을 만들면은 재정 당국의 재량권도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저는 뭐 국회 예산 심의권까지 침해한다는 누가 지적이 한 말씀인데 전혀 그런 뭐 생각한 바가 없고요. 오히려 우리 재정 당국의 재정 규모 지출 증가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스스로 제약하지 않는가 한 측면에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는 물론 좀 이제 동의하기가 그 어렵고요. 부총리께서는 이제 그럴 의도는 전혀 없다고 그러는데 이 미필적 고의라고요. 이게 실제로 이게 이루어지면 실제로 국회 입법권과 예산권을 제약하게 된다는 건 누가 봐도 사실 뻔한 거죠. 예, 의원님 그리고 사실 기재부가 그동안에 쭉 해왔던 예산 편성권에 대한 훨씬 더 권한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재정 준칙을 통해서 재정 당국이 상당히 우리 재정 당국의 권한도 제한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재정 준칙 문제를 검토하게 된 배경은 단 하나입니다. 올해 국가 채무가 적자 국채가 100조가 넘었으면서 또 내년도에는 100조보다 더 넘었으면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재정 당국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제가 준칙을 검토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참고인으로 오셨던 정세훈 교수님이신가요? 아마 제가 맞는지 모르는데 이유를 얘기하면서 뭐 이유 통합체를 하면서 재정 준칙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독일은 2009년도에 도입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대규모 부양 조치 이후에 재정이 이게 악화돼서 이제 도입했습니다. 재정 준칙이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로 확산되게 됐던 게 EU 통합 과정에서 재정 준칙을 도입하고 있지 않는 나라들까지 확산을 시킨 거고 아프리카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재정 준칙을 확산시킨 거고 이렇게 된 거죠. 실제로 그런데 그 부분은 일단 뭐 인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다. 같고요.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런 요인도 있고요. 영국도 2008년도에 금융위기 이후에 부채가 급증하면서 2010년도에 수지와 채무준칙을 도입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나라들이 되게 어렵고 위기에 봉착하고 재정이 역할한 다음에 준칙을 도입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 말한 거는 1995년에 아마 EU의 마스트리히트 조약 60% 마이너스 3%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요인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예, 아까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좀 말씀드린 뭐 충분히 고려해서 이게 지금 효용성 문제, 시기의 적절성 문제, 그다음에 이것으로 있어 예상될 수 있는 부작용 문제 이런 것들까지 좀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좀 더 논의를 좀 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네. 그런 지적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아주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진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채무가 재정의 역할도 하면서도 건전성 문제도 같이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순수한 의도에서 준칙을 검토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